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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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산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 넌 나의 blue. 오늘 9월 9일 첫 노래로 브레이브걸스의 유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넌 나의 blue. 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심장 떨리는 게. 오늘 9월 9일 첫 노래로 브레이브걸스의 유후 듣고 왔습니다. 네. 아직 여름이 다 가진 않았나 봅니다. 네, 오늘 약간 그 날씨가 약간은 더워요. 네, 저만 더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약간 날씨가 좀 후덥지근하네요. 오늘 보인 라디오에서는 1부 문화의 날, 그리고 2부에서는 첫 순서 심리 테스트, 마지막 순서 뭐 하는 애들이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인 라디오 방송하면은 다음 주에 이제 추석이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제가 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그 뭐야 이 뭐하는 애들이지나 이런 걸 하겠네요. 2부 코너를. 네. 과연 2주 뒤에 이걸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오늘 보인 라디오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인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시간인데 오늘은 문화의 날인 만큼 어떤 문화와 관련된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때마침 다음 주가 추석이잖아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 뭐 한 10년 아니 10년 아니고 한 20년 전, 네, 거의 한 20년 전 정도 전이면은 추석마다 이렇게 그 웬 이상한 아저씨들이 헐벗고 뭐 이상한 그 팬티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이제 모래판에서 굉장히 힘을 겨루는 걸 했었어요. 바로 씨름인데 오늘 문화의 날에서는 씨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씨름이 우리 한반도에서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왔다는 일종의 힘겨루기식 스포츠죠. 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 씨름이 거의 뭐 명맥이 이제 거의 뭐 간당간당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좀 괜찮았죠. 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추석 때 뭐 설날 때 이럴 때 이제 막 천하상사만만세 이러면서 막 그 이제 삿바 잡고 막 하던, 네, 그때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희미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한 초등학교 때 정도? 네, 초등학교 때인가? 뭐 그 정도 때 TV를 틀었는데 막 그 웬 우락부락한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씨름하고 막 그런 걸 봤었거든요. 막 그리고 이제 이기니까 막 소 타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쨌거나 그런 게 있지만 요즘에는 뭐 거의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씨름이 거의 명맥이 이제 간당간당하게 이어져 오고 있죠. 네. 이 씨름의 경기 방식이 모래판이나 매트 위에서 삿발을 허리춤에 둘러맨 두 선수가 상대편의 그 삿발죠. 네, 그 삿발을 잡고 뭐 다리 기술이라든지 허리 기술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상대를 넘어뜨리는, 네, 그런 경기가 됩니다. 발바닥을 제외한 상대의 신체 어느 부분이라도 땅에 닿으면은 승부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죠. 네. 그 단순함 속에는 기술을 넘어서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 역시 크게 작용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뭐 레슬링이나 아니면은 유도처럼 손싸움이나 기싸움이 없고 상대방을 미리 잡고 경기를 시작하는 탓에 일각에서는 힘싸움이라고 폄하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붙잡은 상황에서도 뭐 이게 테이크다운 공방은 세계적인 수준이죠. 네. 접전 상태에서 유도나 레슬링은 크게 붙잡히지 않으면서 점수를 따서 경기를 뒤집을 수 있지만
그 맞붙잡고 경기를 치르는 씨름의 규칙 때문에 씨름 선수들은 균형 감각이 다른 그 이제 운동 선수들보다 뛰어난 편입니다. 실제로 중심을 잡기 어려운 모래판에서 삿바로 상대방의 손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버티고 뭐 반격하고 하는 기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이 균형 감각이 있지 않으면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네. 제가 중학교 때 저희는 그 중학교 때 체육 대회나 아니면 뭐 축제 같은 거 하면은 항상 씨름 대회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왜냐면은 저희는 그 남중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무식하게 힘을 쓰는 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씨름이나 뭐 이런 걸 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 힘이 약한 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런 씨름이라든지 이런 거 안 나가고 뭐 달리기, 뭐 농구, 축구 뭐 이런 거 있죠. 네, 힘을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되는 것들, 네, 뭐 그런 걸 나갔었는데 어쨌거나 그 씨름 경기를 보면은 진짜 그 이제 모래판 그 모래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하니까 그냥 모래바닥 정도에서 해도 이게 균형 잡기가 은근히 힘듭니다. 이게 그 상체를 숙이고 이렇게 상대 이 삿발을 잡고 이게 막 흔들고 막 그러니까 이 균형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살짝만 해도 그냥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중학교 때쯤에 그 뭐 누구야? 제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씨름하는 걸 봤었어요. 그 이제 TV에서 하는 거를. 근데 되게 그냥 막 계속 이렇게 움직였다 저렇게 움직였다 하는데 굉장히 역동적이더라고요. 네, 어쨌거나 이 씨름하는 사람들은 균형 감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올림픽이라든지 국제 대회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저 그런 국가로 있던 시절에는 우리나라 유도 선수들이 씨름을 배워서 벨트 라인을 잡는 씨름 기술을 유도에서 쓰기도 했었어요. 상대 선수들은 생전 처음 보는 기술에 대응하지 못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런 게 조금 인상이 강했는지 뭐 고전 유도 소녀 만화인 야와라라는 만화가 있어요. 거기서 이 내용을 언급하더라고요. 다만 한국 씨름 선수들이 다른 종목에 진출했을 때 맞붙잡힌 상황에서 테이크다운 공방 능력은 굉장히 높이 사지만 상대와의 거리를 파악하고 가늠하는 데 취약해가지고 스탠딩 상황에서 좀 취약한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와 이게 맞붙어가지고 몸이 닿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좀 하는 그런 것들은 잘하는데 조금 떨어져 있거나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UFC라든지 뭐 이런 이종격투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걸로 이제 씨름 선수들이 가면은 이제 그 항상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경기를 하다가 이걸 뛰고 하니까 약간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구나. 네, 하긴 뭐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 다른 경기 보통 격투 이런 이제 격투 스포츠를 보면은 대부분 잡고 경기하는 게 없잖아요. 거의 뭐 이제 뛰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잡는 거를 하는 거는 이제 있어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잡고 있는 스포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씨름이 유일하지 않나 싶은데 진짜 그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좀 잡고 이렇게 하는 스포츠에서 안 잡는 스포츠로 이제 가면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계속해서 씨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의 외가니 그리고 홍진영의 엄지척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박주희의 외가니 그리고 홍진영의 엄지척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씨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에 대한 역사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길어요. 일단은 예전에 고구려 시대의 고분 중에 그 씨름도 그 벽화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역사가 굉장히 유구한 놀이이자 스포츠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무술이라고 할 만한 것들 중에서도 특히 투기 중에서는
택견과 함께 그나마 씨름 정도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둘 다 무술이라고 하기에는 일종의 어떤 놀이라든지 스포츠의 개념이 강합니다. 뭐 다른 무술 같은 거 보면은 무슨 이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뭐 그런 이제 무술이 발달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무술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뭐 그냥 뭐 이렇게 심신수양 정도, 네, 뭐 그런 그 어떤 의미로 아니면은 어떤 스포츠라든지 놀이의 개념으로 이제 놀이를 그 이제 이런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약간 다른 나라의 그 무술과는 좀 다릅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이런 특성 때문에 그 조선 시대에도 명맥을 이어져 오고 이제 일제 시대에서도 벼텄던 겁니다. 네. 근데 뭐 사실 뭐 태견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제 시대 때 거의 뭐 사멸 직전 단계까지 갔었죠. 네, 거의 뭐 명맥이 끊어질 정도였는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에게 이제 강제적으로 그렇게 좀 침략당한 게 한 30여 년 정도밖에 안 돼서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네, 만약에 이게 한 반세기라든지 뭐 이 정도만 넘어갔어도 그 이제 우리나라 택견이라든지 뭐 씨름 뭐 이런 거는 다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네, 잘못했다간. 네, 뭐 어쨌거나 현대에 와서는 무협 영화라든지 격투 기품 덕분에 무술이라는 게 1대1의 격투술인 형태로 인식이 되지만 과거의 무술이라고 하면 전쟁을 비롯한 다수대 다수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제 무기술 위주의 맨몸 격투가 보조인 형태였어요. 애초에 복싱이든지 아니면은 레슬링이든지 종합격투기든지 현대식 격투 스포츠는 모두 일정한 규칙하에서 진행되는 놀이입니다. 규정이라는 것은 결국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실전성을 어느 정도 희생한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제 실전이 벌어진다면은 뭐 규칙 그딴 건 없겠죠. 네, 맨손이라도 뭐 그냥 뭐 전문 용어로 다구리라고 하죠. 네, 뭐 그런 거는 기본이고 뭐 과거 농경 사회라면은 이제 낫이라든지 뭐 곡괭이 뭐 이런 걸 사용했을 거고 하니까 사실 뭐 사람을 해치려면은 뭐 주위의 기구들 많죠. 무궁무진하죠. 뭐 볼펜으로도 이제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거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맨손 격투를 연마해서 이제 실전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효율입니다. 하다못해서 호미 하나만 들고 있어도 맨손보다는 엄청나게 유리하죠. 날붙이 등을 드는 상대를 맨손으로 제압하는 것은 영화나 소설, 뭐 게임 같은 거에서나 쉬워 보이지 실제로는 이제 뭐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맨손으로 가가지고 이제 싸움하는 거는 거의 뭐 목숨 걸어야 되는 굉장히 좀 무모한 일에 가깝습니다. 네. 진짜 그 어떤 체급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진짜 그 무술을 좀 배운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아니고는 이제 뭘 들고 있는 사람한테 맨손으로 가가지고 이제 싸운다는 거는 정말 심한 경우에는 거의 뭐 자살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조선은 동시대의 다른 이제 국가들 중에서도 비교적 안정된 정부와 굉장히 세밀한 지방 통제가 가능했던 국가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가 좀 땅덩어리가 작은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유리했긴 하지만요. 어쨌거나 그랬기 때문에 어떤 그 이제 만화라든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어디 뭐 으슥한 곳에서 뭐 비기가 전해지는 뭐 무슨 오대산 산자락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의. 네.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땅덩어리가 작으니까 어딜 가든지 다 이제 저 양반은 저기 뭐 저 뒷동산에 어디에 사는 누군데 뭐 이런 식으로 다 알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비밀스럽게 뭐 우리 무술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연마해서 뭐 전해내려는 약간 그 뭐라고 이제 중국으로 비유를 하자면 중국 무슨 뭐 무당파 뭐 소림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땅덩어리가 작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또 약간 그 오지랖이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약간 우리나라 특유의 오지랖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어쨌거나 이제 씨름이라든지 뭐 택견 같은 것도 역시나 비밀스럽게 전해지는 형태가 아니라 양지에서 당당하게 스포츠로서
자리 잡은 것을 택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스포츠와는 현대의 격투기가 지향하는 방향이잖아요. 스포츠가 아닌 비밀스러운 살인술로서의 격투기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사회가 혼란하다는 증거인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이제 우리나라 택견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씨름, 네, 이런 거는 정말 좀 잘하면은 세계적인 스포츠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만 하면 뭐 하나요? 이게 뭐 협회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좀 좀 도와줘야. 네. 이것도 혹시나 뭐 어디서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이건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참고로 조선 시대에는 놀이 취급이었던 그 저런 것들을 포함해서 석전이라든지 아니면 국궁, 네, 아니면은 단체로 모여서 무술을 수련하는 행위 자체가 반역도모 등으로 취급이 됐었어요. 무술의 명맥이 거의 끊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시대에는 어떤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글이 좀 많이 좀 존중받는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뭐 싸우는 느낌이 든다. 뭔가 좀 위협적이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사양 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유배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많이 좀 무술 같은 것들이 명맥이 끊겼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검계라고 하네요. 네, 검계가 그거죠. 그 예전에 그 약 뭐라고 그러지? 약간 뭐 약간 활빈당 같은 느낌? 네, 예, 그런 느낌이 이제 검계죠. 네, 어쨌거나 거기다가 이제 일제 시대에도 탄압이 굉장히 심했는데 중국과는 다르게 한참 전에 그 명맥이 끊겨서 산에 올라갔더니 이제 무술고수가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99%가 사이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1% 정도가 이제 진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이제 나름대로 수련을 한 것뿐입니다. 네, 어쨌든 몸을 이용해서 승부를 내는 놀이이자 누구든지 즐길 수 있던 놀이였고, 동네마다 힘 좀 쓰는 뭐 이게 돌쇠아부지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약간 좀 힘쓰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있으면은 뭐 이게 상품 같은 거, 네, 이런 거 걸고 천하장사를 뽑는 대회도 열렸을 정도였으니까, 진짜 그 현대의 스포츠와 그 우리나라의 씨름은 굉장히 좀 부합되는 면이 많아요. 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나중에 만약에 제가 돈을 많이 벌면은 씨름을 한번 좀 살려보고 싶은, 네, 그런 욕심도 있지만 뭐 돈이 있어야 뭐 하지. 네. 아니면은 제 이게 나중에 자식 나면은 씨름 선수나든지 뭐 씨름 협회장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네, 쓸데없는 소리겠죠.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씨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미의 마릴린 먼로 컴플렉스, 그리고 황인정의 플레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Is it Jazzy Fizzle? Production. 그냥 훅 넘어갔네 갑자기. 네, 네, 네. 네, 갑자기 이게 왔다 갔다 했네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미미의 마릴린 먼로 컴플렉스, 그리고 황인정의 플레임,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무다의 날 씨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방된 뒤에도 꾸준히 대중들의 이 씨름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오다가 1980년대에 엄청난 스타가 씨름계의 제왕이 되면서 국민 스포츠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는데, 그때 나왔던 그 엄청난 스타가 바로 이만기입니다. 사실 이제 프로 씨름 그 첫 대회가 열릴 때만 해도 그 천하장사 우승 후보로 예상되던 선수는 그 직전까지 아마추어 씨름 대회 정상을 달리던 이준이라든지 아니면 홍현욱 등이 있었고, 그 전까지는 무명의 대학생 선수일 뿐이었던 이만기는 자신의 체급이었던 제1회 한라장사 대회에서는 2위에 그쳤어요. 하지만 그 체급 구별 없이 치러진 천하장사 대회에서 이만기는 제1회 백두장사를 차지한 우승 후보 이준희를 준결승에서 꼈고, 그 여세를 몰아서 첫 번째 천하장사까지 차지하면서 말 그대로 혜성같이 등장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당시 인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거의 뭐 오직 뭐 프로야구만이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그 우리나라 그때 당시 이제 스포츠 인기를 보면 이제 그 씨름과 프로야구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당시에 천하장사 결승전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길거리가 텅텅 비었다고 하는데 뭐 저는 그때 없었으니까 네. 그때 저는 뭐 어, 태어나지도 않았죠. 네. 그래가지고 뭐 어땠는지 몰라요. 그냥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데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어쨌거나 씨름이 프로화되기 이전인 1950년대라든지 60년대에는 명절 때 지역마다 씨름 대회가 열리고는 했습니다. 당시 전국을 돌면서 소를 타가는 반직업적인 선수들도 있었다고 해요. 한창 인기가 있었을 때는 동네 단위로 씨름 대회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큰 동네에서 씨름 대회가 열렸다고 하면은 힘 좀 쓴다 하는 사람들이 뭐 대부분 다 출전했습니다. 그때 이제 출전했던 가장 큰 이유가 상품으로 소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 요즘 속값이랑 그때 당시의 속값이랑 약간 다르긴 한데 그때 당시 속값을 보면은 거의 뭐 지팡채 값 정도 느낌이죠. 네. 지금으로 치면은 뭐 천하장사에게 한번 우승하면은 이제 어디 이제 그 아파트 하나 주는 네,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실 그 고려 시대 때는 삼배가 상품이었고 그리고 조선 시대 때는 차등을 둬서 상품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 요 사이에 보면은 이제 그 상품으로 그 이제 소를 줬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 뭐 조선 시대라든지 뭐 고려 시대 이럴 때는 소가 아니라 뭐 다른 것들로 줬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뭘 줬는지는 이제 삼배라든지 뭐 그런 것들만 알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적혀 있는 게 없어가지고 뭘 줬는지는 몰라요. 네. 하지만 뭐 한 7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소를 줬다. 네. 그리고 이제 상금을 주기도 했고, 네. 역시 소보다는 땡전이 좋죠. 네. 소는 이제 다시 팔아야 되니까 이제 그 귀찮잖아요. 네. 그냥 땡전을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이만기가 국민 천하장사가 돼서 1980년대를 호령하면서 폭발했던 국민적인 인기는 훗날 네. 강호동이라는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과 더불어서 약간 그 이제 이만기랑 라이벌 같은 비스무리한 뭐 그런 걸들로 활약하면서 1990년대 초반 정도까지 이게 그 인기가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자 씨름 같은 경우에는 그 해방 전까지 이 명확한 기록 같은 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여자 씨름도 뭐 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이렇게 이게 기록이 없어요. 네, 이제 뭐 정확하게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해병 전후인 1940년대에서 50년대에 영남 일부 지방에서 이제 간헐적으로 여자 씨름이 개최됐는데 1970년대 전라남도 구례에서 정식으로 여자 씨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이제 전국 대회가 이제 시작됐는데 이 대회는 깜짝 놀랐네. 이 대회는 아직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대요. 여자 그 씨름 대회는. 그래서 가끔 가다가 TV에 가끔 보면은 그 여자 씨름하는 게 중계해 줄 때가 가끔 있어요. 저도 가끔 이제 TV에 틀다 보면은 KBS 원인가 뭐 어디서 갑자기 이제 여자 씨름하는 거를 해주더라고요. 네. 뭐 현재는 뭐 여자 씨름에서 권위 있는 대회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뭐 거의 뭐 유일하다 싶죠. 네. 1991년부터 대통령배 대회가 개최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여자 씨름이 이제 지속됐는데 그 몇 년 전에 여자 씨름에 관련된 영화가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여자 씨름에 대한 그 주제로 영화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봤었거든요. 그 영화관에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그 아시는 분은 제보 바랍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
씨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좀 많아요. 이게 그 이제 이만기랑 이제 강호동이랑 그 이제 했던 그런 대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씨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해서 오늘 문화의 날에서 한 씨름 이야기 말고도 다음 문화의 날에서 씨름 제 2탄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날 하려면은 한 다다음 주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이제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니까 그때는 못 하고 다다음 주 수요일에 이 문화의 날 그 씨름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은 여기서 끝내고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심리 테스트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 같이 가세 이거 훅 넘어갔네. 네.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진시문의 보약 같은 친구, 김두리의 내 탓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주정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자연의 철수씨, 성타의 꽃이 필 거야까지 이렇게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 2부 시간은 첫 순서 심리 테스트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심리 테스트에서도 또 재미난 심리 테스트를 가져왔으니까 모두 다 같이 따라 하시면서 또 오늘은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심리 테스트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 듣고 그 이제 그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거 잘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사를 하게 됐어요. 네, 이 짐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필요 없는 물건들이 한가득 나온 거예요. 이때 이사를 이제 도와주던 뭐 친구라든지 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 쓸모없는 이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이제 물어보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겁니까? 1번 눈 딱 감고 버리지 뭐. 2번 버리기 좀 아까운데 우선 가져가야지. 3번 바자회나 벼룩시장 같은데 내볼까 생각 중이야. 4번 괜찮은 물건만 추려서 가져가려고. 네.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약간 이사하는 그 와중에 약간 쓸데없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에 하는 행동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1번이 이제 눈 딱 감고 버린다. 2번 버리기 좀 아까우니까 일단 가져간다. 3번 바자회라든지 뭐 벼룩시장 같은 데다가 내다 판다. 그리고 4번 괜찮은 물건만 이제 추려서 이제 가져간다. 네, 요거예요. 네. 뭐 선택하셨나요? 저는 사실 그 이제 집에 있는 거 이사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저는 그 제 물건들을 웬만하면 잘 안 버려요. 네, 일단 어떻게든 그 가져가는 스타일이라서 집에 제 방 보면은 되게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버려야 될 물건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것들 안 버리고 그냥 약간 추억이랄지 약간 그 물건을 보면은 생각나는 그런 기억들 때문에 안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2번 버리기 좀 아까우니까 가져간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뭐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리 테스트에서는 당신이 얼마나 과거에 연연해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라고 하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눈 딱 감고 버린다를 선택하신 분들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타입이라고 해요. 좋지 않은 경험과 기억 등에 연연해하지 않는 유형인데, 과거는 과거일 뿐 앞으로의 일에 더 집중하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내리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인 만큼 이제 하지만 좋지 않은 과거를 모두 버리는 성격 때문에 실패를 거울 삼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은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때로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떤 실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족했던 점, 뭐 개선해야 할 점 같은 것들을 이제 찾아서 좀 좀 괜찮게 되는, 네,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도 선택한 버리기 좀 아까워서 어떻게든 가져간다를 선택하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과거에 얽매여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런가?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이나 기억에 얽매이는 유형이라고 하는데 겉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큰 실수가 아닐지라도 이런 분들은 이제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또 한다고 합니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내가 뭘 실수한 거지?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자주 이렇게 과거를 이제 후회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과거에 연연하다 보면은 이제 늘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게 조금 힘들거나 버거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때로는 좀 과거를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앞날만 생각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약간 네, 약간 제가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약간 좀 그 오락가락하네요. 네, 약간 비슷한데, 네, 넘어가서 세 번째 바자회나 버룩이 아니지 벼룩이지 벼룩 시장 같은 데에 내다 판다를 선택하신 분들은 과거에 연연하진 않아요. 네. 언제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안고 사는 네, 약간 조금 특이한 유형인데 이런 분들은 이제 과거의 안 좋은 경험이나 기억 등에 얽매이는 유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이제 훗날 어떤 나쁜 일이 혹시라도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조금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좀 어두워서 그거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안감이 결국에는 자기 암시가 돼버리고 결국에는 실패하고 많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분들은 좀 잊어야 할 과거는 잊고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네. 마지막은 네 번째는 이제 괜찮은 물건만 추려서 가져간다를 선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나쁜 기억은 잊고 이제 좋은 기억만 남겨놓고 싶어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해요. 과거의 좋은 기억은 모두 기억하고 있지만 좋지 않은 기억이라든지 뭐 이게 이제 실패, 쓰라린 아픔 같은 것들은 이제 잊고 사는 네, 그런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기억만 남겨놓고 나쁜 기억은 약간 좀 뭐 이렇게 그 부끄러운 일이나 약간 자신의 과거에 실수했던 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잊어버리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부러운 분들일 수도 있죠. 네. 네, 약간 잊고 싶은 기억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못 잊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그냥 훌훌 털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 사전에 실패는 없어. 오직 성공만 있어. 뭐 이런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평소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이제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잘 될 것 같은 일만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끔은 조금은 이제 높은 목표를 향해서 도전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보인 라디오 2부 첫 순서 심리 테스트에서는 오늘 당신이 얼마나 과거에 연연해 하는가에 대한 이제 심리 테스트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잘 맞아 떨어졌나요? 네, 저는 오늘 그 한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한 100% 중에 한 60% 정도 맞은 것 같아요. 네.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약간 좀 다른 면도 있긴 한데 뭐 어쨌거나 약간 대체로 뭐 맞은 면이니까 네, 오늘도 괜찮은 심리 테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럼 노래 한번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마지막 순서 뭐 하는 애들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라붐의 평평 그리고 그레이스 강의 그대 아리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라붐의 평평 그리고 그레이스 강의 그대아리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 뭐하는 애들이지 시간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제 뭐하는 애들이지 시간에서 이제 빅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역시 빅뱅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까지 해서 이제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아직도 반을 했어요. 네. 오늘도 이제 빅뱅에 대한 멤버, 빅뱅 멤버 2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빅뱅이 어느 정도 좀 인지도가 좀 있다 보니까 얘기할 게 많아서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5명 소개하는데 그 3주 걸린 거면 이거 진짜 그 인지도가 좀 있는 거죠. 네, 어쨌거나 오늘 이제 볼 첫 번째 멤버는 대성입니다. 대성. 네, 이름부터가 뭔가 이제 대성이죠. 네, 이 대성은 1989년생이에요. 저랑 동갑입니다. 네, 저랑 동갑이지만 돈은 훨씬 더 많이 버는. 네, 부럽다. 네. 빅뱅의 고음 셔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명이 강대성이에요. 별명은 이제 오류동 살인미소 뭐야 이거 천사 뭐 이런 정도 있는데 이미 이제 데뷔가 확정적이었던 지드래곤 그리고 태양을 제외한 연습생 멤버들 중에서 유일하게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빅뱅에 데뷔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하겠죠. 이제 우리나라 말고 다른 이제 해외 같은 데에서는 디라이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한대요. 뭐 디라이트가 즐겁게 하다라는 이제 디라이트를 이제 그 한 건데 이름을 되게 쉽게 지어놨네. 네. 어쨌거나 이제 빅뱅은 몰라도 대성은 아는 어르신들이 은근히 좀 있어요. 우리나라 솔로곡으로는 이제 웃어본다, 날바 귀순, 대박이야, 솜사탕, 베이비 don't cry, 날개 뭐 이게 6개가 있는데 사실 뭐 웃어본다 때만 해도 이제 나이도 어렸고 이제 성대 결절에 걸린 시기와 녹음이 겹치는 바람에 제대로 성량 발휘를 하지 못했었는데 그 이제 트로트 가수로 그 이제 아이돌 가수로서는 이제 거의 최초로 이제 트로트 앨범을 냈는데 날바귀순 대박이야 이게 이제 은근히 좀 잘 터져가지고 중장년층에서도 은근히 좀 잘 알려진 노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잘 알려졌는데 약간 아이러니하게 이제 대성 본인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이 트로트 쪽이 뭐 솜사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서트에서 그 트랙 리스트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이벤트성 음원으로 한 3일을 음원 사이트에 무료로 풀어가지고 팬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멤버 중에서 그 이 대성이 가장 좀 그 예능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 빅뱅 멤버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그 이제 예능감이 좀 그 웃음 뭐라고 해야 되지? 한창일 때는 그 특유의 웃음이라든지 애드립으로 그 예능감 좋은 아이들로 자주 손꼽히도 했어요. 과거에 패밀리가 더 떴다라든지 아니면 밤이면 밤마다 뭐 이런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고정 패널로 투입됐었고 뭐 지금은 그 고정 프로그램은 없고 그냥 이제 가수로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 이 대성이 가수라는 이미지보다 뭔가 그 예능인으로서 어떤 이미지가 더 강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서인지 이 프로그램들이 종영된 이후에는 예능에서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안타깝네요. 네. 어제 이제 데뷔 초에 대성은 예능에 지금처럼까지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었다고 해요. 이 대성이 원래는 수줍음을 되게 많이 탄대요. 그리고 이제 친해진 사람에게는 좀 잘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예의를 좀 중시하고 낯을 좀 심하게 가리는 소심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G드래곤이 인터뷰에서 멤버들 중에서 가장 좀 그 답답한 사람을 꼽으라고 했을 때 대성을 꼽은 적도 있어요. 연습생 시절에 멤버들이 짜장면 시켜 먹을 때 뭐 먹을 거냐고 이제 물어보면은 되게 우물쭈물하게 막 하다가 거의 기어가는 목소리로 탕복밥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짜장면이나 짬뽕 같은 거 먹고 싶으면은 혼자 짬뽕을이나 짜장면을 말할 때도 있대요. 네. 현재는 데뷔 이후에 숱한 예능을 거치고 자신감도 붙으면서 뭐 익숙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예능 프로그램에 대성이 나오면 은근히 좀 곧잘 분위기도 살리고 그리고 이제 숫기가 없는 빅뱅 내에서 뭔가 명실상부한 최고의 예능 담당 그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게 빅뱅이 같이 이제 예능 같은 데 나오면은 뭐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게 대성입니다. 네. 거의 뭐 주로 얘기를 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빵빵 터트리는 게 뭐 지드래곤이나 승리 뭐 이 정도? 네.
결론적으로 선을 지킬 줄 알면서도 장난기와 애교가 기본적으로 배어 있는 그런 좀 성격이에요. 네. 어째선지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솔로 활동이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노래 파트도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비중이 줄어드는 이유는 성공한 솔로 트랙이 사실 그 트로트잖아요. 네, 대성이 이제 성공한 그 노래들 중에는 소위 성량이 빵빵한 약간 좀 내지르는 창법을 이 대성이 그 구사하는데 이 창법이 또 아이러니하게 그 빅뱅이 그 YG 소속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YG에서는 이런 창법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안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노래 자체가 약간 이거 이 내지르는 창법이랑은 조금 안 맞는 경향의 노래를 내어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그 입지가 살짝 좀 흔들리는 느낌이 듭니다. 네, 왠지 모르게. YG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그 빅뱅 네 번째 미니 앨범의 스페셜 에디션에서 락 발라드의 이미지가 강한 솔로곡 Baby Don't Cry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또 음악적 다양성을 YG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건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괜찮은 보컬을 가지고 네,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손해잖아요. 네. 빅뱅 다섯 번째 미니 앨범에서도 솔로곡 날개를 수록해서 그 음원 차트에서도 이제 오랜 기간 좀 어느 정도 상위에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GD의 권유로 본인이 직접 작사한 이 곡은 그 사고, 네, 그 대성이 그 예전에 그 교통사고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에 이제 힘들어했을 때의 대성의 심정과 맞물려서 뭔가 그간에 겪었던 어떤 애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담아낸 노래여서 약간 좀 잘 된 부분이 있어요. 네. 콘서트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 마지막 부분에 대성이 날개를 달고 와이어를 타고 하늘을 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노래의 분위기와 가사와 좀 맞물려 가지고 눈물을 보이는 팬들도 은근히 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좀 감동적이라 가지고. 네. 빅뱅 멤버들 중에 제일 이제 예능 활동을 활발히 한 데다가 빅뱅의 곡들 자체가 약간 좀 그 랩이 그 비중이 많아서 보컬 라인 3명의 가창력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이제 말씀드렸던 솔로곡들을 들어보면은 아이돌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좀 상위권의 가창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대성이. 하지만 실제로 대성이 지향하는 장르는 발라드, 뭐 R&B, 소울, 뭐 재즈, 락 같은 것들인데 패밀리가 떴다에서 그 게스트로 나온 박진영이 좋아하는 장르가 뭐냐고 물었을 때 네오 소울이라고 말했었어요. 뭐 좋아하는 대표 아티스트로 브라이언 맥나이트 아니면은 이제 에릭 베넷 같은 이제 분들을 뽑기도 했는데 밝아 보이는 이 대성의 모습과는 다르게 우여곡절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데뷔 전에는 이제 아버지가 심하게 좀 반대해서 마음고생을 했었는데 그 이제 데뷔 직후에는 성대 결절로 무대 공포증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겼고 나중에 이제 2008년 뮤지컬 캐치를 하면서 이제 회복했었어요. 이때 2009년 패밀리가 떴다 촬영을 마치고 승리와 출연하는 그 뮤지컬 최종 리허설을 가다가 이제 빗길에 그 교통사고가 났었죠. 네. 이 때문에 뭐 갈비뼈, 뭐 코, 뭐 척추 뭐 이런 데까지 다 부러졌었죠. 네. 한쪽 코는 냄새를 맡을 수가 없게 됐다고 해요. 네. 그 양쪽 구멍이 있죠, 코에.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잘못돼 가지고 아예 냄새를 못 맡게 됐다고 합니다. 한쪽을 막으면 냄새를 못 맡는데요. 네. 이제 왼쪽 팔에는 상체를 깨맨 자국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뮤지컬 또한 시작도 하기 전에 이제 하차하게 되었죠. 네, 그 이제 뮤지컬 들어가기 전에 리허설하러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를 났으니까. 네. 근데 이때 너무 이게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이제 그거 어느 정도 극복했는데 2011년에 또 한 번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힘들고 뭐 이게 좀 죄책감도 들고 뭐 악플도 좀 많이 달리고 그래가지고 진짜 심한 생각까지 했었다고 해요. 네. 뭐 이외에도 뭐 패더 장 PD의 병크짓이라든지 뭐 밤이면 밤마다 참여하면서 그 외모 비하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뭔가 좀 그 힘든 나날을 좀 많이 보냈었다고 하는데 이 대성도 아마 내년인가 뭐 이렇게 군대 간다고 제가 어느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내년인가 뭐 내후년인가 이제 군대 간다고 제가 들었었던 것 같은데 잘 갔다 왔으면 좋겠네요. 뭔가 그 연예인들 군대 간다 오면은 괜히 기분이 좋네. 네. 그러면은 이때 대성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의 날바 기순 그리고 대박이야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굉장히 그 유쾌하네. 대성의 날바기순 그리고 대박이야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뭐하는 애들이지? 빅뱅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빅뱅의 막내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빅뱅의 막내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이 승리가 막내긴 한데 그 요즘 나오는 그 아이돌보다는 나이가 있죠. 네, 이 막내 승리가 90년생입니다. 90년생이니까 저보다 이제 한 살 어린데 그 27이니까 요즘 나오는 아이돌들에게는 거의 뭐 삼촌뻘이죠. 네, 요즘 나오는 아이돌들은 막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빅뱅의 그 멤버인데 본명이 이승연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빅뱅의 멤버 T.O.P 탑과 그 본명이지 이름이 같기 때문에 그 이제 이 승리를 작은 승연 그리고 탑을 큰 승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멤버들 사이에서는 그냥 승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서는 승리라는 이름보다 VI라는 이름으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왜 VI인지는 모르겠네요. 왜 VI야? 뭐 빅토리 뭐 그런 뜻인가? 네, 이건 뭐 모르겠네요. 넘어가서 제일 어려서 그런지 매사에 굉장히 좀 의욕적이고 자기가 한 거는 그 뭔가 이제 터트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방송 욕심이 강해 보여요. 가끔 빵빵 터트리는 것도 있지만 아쉬운 개그 역시 눈에 띄는데 하지만 이제 진행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서 일본의 프로그램 메인 MC를 맡기도 했었습니다. 원더걸스의 유빈 그리고 그 동방신기의 윤호와 같은 그 전라도 광주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좀 광주 출신으로 묶여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윤호와는 공통점이 좀 커요. 아직까지도 광주에서 이름 날리고 있는 댄서 팀 일화라는 이제 댄서 팀이 있는데 그 거기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윤호도 그렇고 이제 승리도 그렇고 대성과도 같은 광주 출신이기는 하는데 초반에는 오히려 어색해했다고 합니다. 네, 같은 이제 출신인데도 예능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구가 다르다고 하는데 뭐 이렇다 하게 댄스에 두각을 내는 멤버가 별로 없는 빅뱅에서 태양 다음으로 댄스 쪽에도 이제 실력을 보이는 편이 바로 이 승리입니다. 데뷔 전에 아무래도 노래보다 춤을 곧잘 잘 해냈기 때문에 그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이런 데서 우리는 가수를 뽑는 거지 댄서를 뽑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탈락의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재도전의 자리에서 양현석 사장으로부터 노래 잘한다는 칭찬을 들으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빅뱅의 멤버로 합류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여전히 가창력은 팀 내 보컬 라인 중에서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소속사가 YG잖아요. 네, 기본기는 제대로 갖춘 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솔로곡인 이제 다음 날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우트로를 들어보면은 나름대로 곡을 잘 소화해요. 네, 본인도 다른 멤버들에 비하면 음악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예능에서 좀 잘 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팬 서비스가 좀 박하기로 유명해요. 빅뱅이 이렇게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악수 한번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좀 잘 안 해주는 그런 그 그룹인데 하지만 그 빅뱅 내에서도 유일하게 폭발적인 팬 서비스를 해주는 멤버가 이 승리입니다. 공개 방송이나 콘서트를 가면은 체감할 수 있는데
자기 팬페이지 홈마스터들을 잘 찾아내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직캠이라고 하죠. 이게 뭐 그 이제 콘서트장이라든지 어떤 공연장 같은 데서 그 가수를 이제 직접 그 이제 자기 비디오라든지 뭐 그 캠코더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직접 찍는 그런 걸 직캠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걸 누가 자기를 찍는 건지 가수들은 몰라요. 무대 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 노래 부르는 거에 열중해서. 근데 승리는 그런 걸 잘 찾아낸다고 합니다. 자기를 찍는 사람들을. 네. 네. 뭐 어쨌거나 이제 근데 이제 승리가 다음에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굳이 실명을 언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거론을 좀 해가지고 그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인맥 좀 자랑해 주세요라는 그 질문에 함께 활동 중이던 그 연예인의 실명을 여러 번 이제 거론하면서 어떤 사적인 내용도 이제 거론을 하면서 약간 좀 논란을 빚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과를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탑의 고기 사건 폭로라든지 뭐 탑탑탑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좀 있었어요. 네. 이후에 승리는 여기저기 방송을 돌면서 멤버들의 폭로를 해명하느라 고생한 모양입니다. 빅뱅이 예능에서 주로 승리를 희화하면서 팀키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일부 팬들은 빅뱅 예능 일정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승리의 2011년 GQ 인터뷰에 따르면 형들이 자신을 예능 소재거리로 삼는 것이 속상하기도 하지만 재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언제 어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한 몇 년 전에 SBS에서 강심장이라는 프로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빅뱅이 나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G드래곤이 바쁜 일정에 지쳐가지고 빅뱅 4명이 5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4명이 그 이제 몰래 잠적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승리한테도 이제 문자로 이제 같이 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좀 같이 잠적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보내놨는데 승리는 그거를 바로 그냥 양현석한테 알려줘가지고 양현석이 굉장히 좀 크게 화났었던 적이 있다고 한 적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승리가 이제 약간 좀 그 이제 입이 싼 편인가 봐요. 네. 어쨌거나 이제 승리가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좀 무시무시한 야망을 갖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제 승리가 이제 그 춤으로 좀 부각이 돼서 이제 빅뱅에 못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뭔가 그 악에 받쳐가지고 뭐 이게 노래도 되게 열심히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빅뱅에 겨우겨우 이제 들어갔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다른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은 승리가 진짜 그 어떤 그 가수로서 아니면은 어떤 그 자기 어떤 야망 같은 게 굉장히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어떤 노래를 들려줄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러고 보니 요즘 보면은 이제 빅뱅의 솔로 노래 같은 것들이 잘 안 나오죠. 네. 각자 이제 활동하는 것도 바쁘고 그리고 이제 몸값이 좀 비싸다 보니까 네. 사실 뭐 빅뱅 한번 돌리려면은 회사가 한번 휘청할 수도 있어요. 만약 이제 빅뱅 한번 그 이제 앨범 하나 나왔는데 이게 잘못된다든지 뭐 사건이 돼가지고 이제 잘못 어떻게 좀 엎어진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이제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되게 조심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약간 좀 일부러 이렇게 늦추는 감이 있을 것지도 몰라요. 이런 것 때문에. 네. 아, 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에서는 이제 마지막 순서 뭐 하는 애들이지 시간 빅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빅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이게 다음 주가 그 추석 기간이라 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 방송을 안 하잖아요. 추석 기간이니까. 이 얘기를 이제 다행히 이제 멤버들 얘기한 걸로 이제 끝나서 다행이지 만약에 이제 멤버들 얘기 끝났고 빅뱅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했으면은 이제 약간 2주 거의 2주간의 그런 공백 때문에 다 잊어버릴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다다음 주에 이제 빅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다고요.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네, 문화의 날 씨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제 2부 첫 순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과거에 연연해하는가를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순서 뭐 하는 애들 시간 빅뱅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를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인데 오늘 지나고 주말 지나면 월요일 화요일만 하면은 이제 추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추석 준비를 이제 슬슬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추석 잘 지내라는 말은 다음 주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이제 일찍 하면 약간 좀 그런 감이 있으니까 네. 추석 잘 지내라는 그런 말들 같은 거는 다음 주에 해드리고 이번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이번 주말에 이게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기상청이 뭐 잘 맞추는 편은 아니니까. 네. 어쨌거나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빅뱅의 뱅뱅뱅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깨어나가만 밤과 함께 다 들어왔다면 누구 차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막장 게릴라 경배하